한 차례 쌀쌀한 보슬비가 지나간 어느 봄날. 아직 채 개지 않은 찌뿌둥한 날씨지만 약초꾼에겐 이마저도 충분한 봄이다. 아침 이슬 내려앉은 풍경을 벗삼아 산보에 나섰다. 계곡을 따라 올라온 산기슭. 여기 귀한 다래순 나물이 있었네요. 근데 이 다래순은 이렇게 통통하게 부드럽게 자랐을 때 이때 뜯어서 데쳐서 말려가지고 묵나물도 만들어서 먹고 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나무입니다. 덩굴 형태로 군락을 이루어 자란다는 다래나무. 선생님, 그거 저 칡농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래덩굴이에요. 칡농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칡농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게 이 정도로 이렇게 굵게 자라려 그러면은 한 몇십 년 자라야 되겠죠. 4월 말부터 5월 초중순 사이. 이맘때면 반그늘진 덤불 속에 숨어 가지 마디마다 보드라운 순을 올린다. 이제 청산 별곡에 보면은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하는 노래에 나오는 그 다래의 덩굴 새순입니다. 이제 여기서 열매가 열리면은 우리나라 토종 키위라고 하는 다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제 이 다래순을 채취를 해가지고 데쳐서 말려놓고 묵나물로 보관을 했다가 뭐 정월 대보름에 5가지 나물 또 5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을 지어 먹고 그랬을 때 먹었던 아주 고급 산나물에 속하는 나물이에요, 이게. 예로부터 전해져 온 묵나물 풍습. 옛 선조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 봄철 새순을 따다 말려 부지런히 갈무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그래서 더 두둑히 배를 불렸던 다래순 묵나물. 이제 이게 가을에 추석 무렵이 되면은 키위라고 하는 다래 열매가 열리는데 그 다래 열매를 따다가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설탕하고 섞어서 은근한 불에 장시간 동안 저어가면서 졸이면은 잼이 돼요. 그러면 그 잼을 맛보면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잼은 뭐 딸기잼이나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먹어봤지만은 이 다래 열매로 만든 잼은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아주 향도 독특하고 맛도 독특하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잼을 만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산야초가 그렇듯 다래나무 역시도 주는 것에 아낌이 없다. 겨울엔 수액을 내어주고 봄에는 새순을 틔우며 가을엔 실한 열매를 맺는다. 또 그 열매를 이제 약명으로 미우도라 해가지고 위장병, 위암 그런데도 약으로 썼던 기록이 동의보감에도 남아있고 아주 유용한 식물이죠. 흔하게 먹어온 나물찬이지만 약용식물로도 손색이 없는 다래순. 촉촉한 봄비에 보드랍게 자란 어린 새순을 한아름 얻었다. 봄 산행의 보람이란 이런 걸까? 이제 이 산에서 방금 따온 다래순을 요 팬에다가 덮어가지고 차를 만들 겁니다. 오늘은 다래순 반찬 대신 다래순 차를 택했다. 맑고 깔끔한 약선차를 만들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열과 성이 필요하다.
달구어진 불 앞에서 한참을 허리 숙여 덮고 말리는 고된 작업의 반복. 달의 손을 이렇게 이제 뜨거운 고온에 처음에는 고온으로 팍 숨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가는 과정에 따라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마르는 과정에 의해서 이제 점차 온도를 낮춰가면서 그렇게 이제 덮어줘야 되는데, 달의 손을 이렇게 이제 덮는 이유는 향긋한 향을 갖다가 이제 이 속에 가두는 역할도 하고, 또 달의 순은 독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은 식도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나물로 먹을 때도 뜨거운 물에 데쳐 가지고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고, 또 차를 만들 때도 이렇게 이제 덮어서 목이 가려운 증상을 유발하는 성분을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덮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덮어내는 살청 과정이 끝나면 주무르고 비비는 유념 작업이 이어진다. 고온에서 덮어가지고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은 이제 수분을 이렇게 좀 날려보내고, 방석에다가 비비면서 유념 작업도 하고 또 수분도 날리는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통통한 굵은 줄기의 수분이 완전히 바짝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덮어서 또 꺼내가지고 수분을 날리고 또 비비고, 이런 작업을 수차례 해야만이 차로 완성이 됩니다. 공기 중에 흩어뿌리며 덮어야 잎이 타지 않고 수분이 골고루 날아가는 살청 작업. 이 고된 노동의 끝엔 분명 얻는 것이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차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차, 그게 더 향도 좋고 맛있고, 또 이렇게 만든 차를 손님들한테 접대했을 때 손님들이 처음 맛보는 차의 향이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즐겁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달픈 작업을 자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풋내나던 어린 순은 온데간데 없이 제법 마른 찻잎의 모양을 띈다. 줄기들도 이제 바싹 말랐어요. 이제 수분이 없이 바싹 말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팬에 있는 잔열로 나머지 수분까지 싹 날아갈 때까지 조금 뒀다가 밀폐 용기 같은데 그런 데다 보관을 해놓고 차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어가지고 우려서 마시면은 달의 순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달의 순의 떫은 맛은 날아가고 구수하면서 은근한 단맛이 우러났다. 평온함 속에 찾아온 다도의 시간. 달의 순차 한 잔으로 향과 여유가 있는 오후다. 향 좋다. 긴 겨울 묵나물로 이른 봄향을 전해주다가도 몇 번이고 덮고 비벼낸 마른 찻잎에 깊은 향 자욱하게 머금는 달의 순. 덕분에 5월의 봄이 더욱 따뜻하게 지나간다. 이게 이제 잎 모양이 산마늘과 닮아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독초인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은 산마늘하고 틀린 점이 이제 이 줄기를 만져보면은
이게 은방울꽃은 이 줄기가 동그란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이나물, 산마늘 하고 부르는 거는 요 줄기를 만져보면은 각이 져 있어요. 또 잎을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은 이 은방울꽃은 향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산마늘은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마늘과 똑같은 맛이나 향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그냥 책에 있는 사진, TV 방송 화면에 썩 지내가는 화면만 보고 잎 모양이 너무 닮아가지고 이걸 이제 봄철에 올라오는 새싹을 산마늘 잎이라고 뜯어서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맹독초가 이 은방울꽃입니다.